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섯 번째 장 양자수의 물리적 해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양자수, 수소원자의 양자수, 물론 뭐 더 확장하면 수소원자 말고 다른 원자도 해당되는데 물리에서는 수소원자에 대해서만 주로 다루죠. 양자수 총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주 양자수 N, 그리고 궤도 양자수 L, 그리고 궤도 자기 양자수 ML, 이렇게 세 가지 양자수가 있다. 이건 사이에 각 R, 제타, 파이에 대한 함수로 이걸 우리는 R과 F와 G에 대한 함수로 구분해서 이렇게 각 함수의 이제 곱으로 나타내서 이걸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 이제 만족하는 해를 구하고 다시 경계 조건을 적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직전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세타와 파이하고는 무관한, 즉 거리 r하고만 관련되어 있는 그 S 상태에 대한 파동 함수,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된 1S 상태와 그리고 첫 번째 들뜬 상태의 2S 상태의 파동 함수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최빈값은 어떻게 되고, 그게 보호의 보호 반지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양자수, 이 세 가지 양자수가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주 양자수는 아주 간단하게 나타냈지만, 주 양자수는 바로 원자의 총 에너지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주 양자수 n이 같으면 에너지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 양자수 n은 그 원자의 에너지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에너지는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 펜이 좀 이상하네요. 바로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전자볼트로 결정된다라는 거. 요 주 양자수 n으로 에너지가 결정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궤도 양자수 요 L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보면 이제 보호 이론에서는 우리가 전자가 특정 궤도로 원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원의 중심에 대한 가학 운동량의 크기는 이렇게 R 크로스 P니까 이렇게 운동량과 이 반지름에 대한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고전역학에서 따르면 이 가학 운동량 크기는 0부터 그 어떤 실수, 그러니까 연속적인 에너지를 연속적인 값을 다, 여기 어떤 값이라는 건 연속적인 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연속적인 값 무엇이라도 가질 수 있지만 보호 이론은 이렇게 하바의 정수배, 여기서 이제 n은 1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는 n은 자연수라는 이러한 값만 가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원둘레가 화장에 이렇게 자연수 배와 같다라는 요거에 통해서 이렇게 유도된다 그랬죠. 이렇게 제한이 있다고 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바닥 상태의 가학 운동량은 어떻게 되냐면, 가장 낮은 바닥 상태의 가학 운동량은 요 하바라고 해서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당연히 보고 이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학 운동량이 0이 될 수는 없죠. 아무리 작아도 0보다는 클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사실 잘못된 예측이에요. 이 양자역학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한 양자 이론에 따르면 가학 운동량이라고 하는 요 L은 양자수, 여기 스몰 l, 이건 이제 궤도, 그래서 이걸 우리가 궤도 양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궤도 양자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양자수가 n인 원자는 궤도 가학 운동량이 다음과 같은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데, 바로 가학 운동량의 불연속적인 값은 이렇게 결정돼요. 요거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왜 이렇게 됩니까? 라는 유도 과정은 사실 우리가 이번 일반 물리 수준을 사실 좀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다루질 않습니다. 뭐 방법이라고만 하면 그 경계 조건으로 결정된다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계 조건에 바로 이러한 공식도 유도되지만 요 L의 허용되는 범위도 같이 유도된다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L은 지금 0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L에 0 넣으면 바로 과학 운동량이 0이 되는 값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어 이론에서는 허용된 과학 운동량이
제일 작은 상태도 하바라고 하는 0보다 큰 값부터 시작되는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가학 운동량이 0인 상태도 존재한다라는 것 맞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그 가학 운동량이 0인 상태라고 하면 요 그 S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건 L이 0인 상태고 요거는 이제 S 상태가 되는 거죠. 요 S 상태는 이제 구대칭이라고 하는데 구대칭 같은 경우는 따로 말 그대로 그 원점에 대해서 구형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회전축이라는 걸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학 운동량이 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바로 궤도 자기 양자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궤도 자기 양자수는 여기 m 쓰고 첨자로 궤도 양자수 l을 씁니다. 여기서 다시 또 보면 보호 이론으로 이야기를 또 하는데 아무래도 보호 이론은 고전역학을 어느 정도 기반을 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우리가 뭔가 이 학문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양자역학을 설명하는데도 계속 보호 이론을 조금 약간 활용해서 약간 이제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보호 이론에서는 전자는 원운동을 하고 그러한 원운동하는 전자를 전류고리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모멘트로 뮤는 IA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보면 양자 이론에서는 원궤도 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궤도가 있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궤도 가학 운동량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학 운동량을 갖는다라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학 운동량 하면 저도 그렇고 바로 떠오르는 게 바로 R 크로스 P예요. 그 말은 특정 위치에 따라서 운동량이 있다는 거니까 뭔가 이 회전과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머릿속에 좀 떠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에서 배웠던 가학 운동량은 회전이 맞거든요. 그래서 보호 이론에서의 가학 운동량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한데 양자 이론에서는 이렇게 특정 궤도로 회전하는 게 아니야. 이게 회전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가학 운동량 값을 갖습니다. 알겠죠? 이 부분이 사실 저도 완벽하게 뭐 이해된다기보다 그냥 사실 좀 양자역학이니까 조금 받아들이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가학 운동량 값은 갖는다라는 것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학 운동량이 있게 되면 바로 자기 모멘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는 이러한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이 뮤가 바로 그 방향이 바로 불연속적인 방향만 불연속적이라는 게 이제 특정 방향만 허용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전역학에서는 그 전류고리의 방향, 그러니까 전하가 어떤 방향으로 원운동하냐에 따라서 모든 방향에 이런 자기 모멘트의 방향도 다 존재할 수 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특정한 방향으로만 자기 모멘트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방향이 불연속적이라는 건 자기장 비를 통해서 여기서 자기장은 그 외부 자기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설정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선 스펙트럼을 관찰해 보면 이런 그 자기 모멘트가 불연속적으로 양자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멘트 벡터와 가학 운동량은 서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가 있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고전역학적으로 보면 자기 모멘트는 IA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I라고 하면 주기 동안 한번 그 전자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전하량 E라고 쓸 수 있고 여기 면적은 원운동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파이 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럼 시간이라고 하면 속도가 V로 회전하는데 거리를 2파이 R만큼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니까 시간은 속도분의 2파이 R 곱하기 2의 파이 R 제곱. 그러면 여기 파이랑 R이 이렇게 하나 소거되죠. 그 다음에 남는 게 뭐가 있냐면 잠시만요. 여기 2분의 2VR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모멘트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가학 운동량 같은 경우는 L은 또 M VR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VR로 정리하면 M분의 L로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 슬쩍 대입하는 거지. 대입하게 되면 이러한 그 자기 모멘트의 크기는 2분의 2 곱하기 M분의 L 즉 2M분의 2의 L 그러니까 이 L과 요 뮤
자기 모멘트와 이렇게 이제 가학 운동량과는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있죠. 그리고 그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가학 운동량에다가 이 전하량 이게 결국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방향까지 고려하면 그 방향은 서로 반대다. 하지만 가학 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건 아까 이거 그 자기 모멘트 방향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건 가학 운동량의 방향 역시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궤도 자기 양자수라고 했던 세 번째 양자수 있죠. 우리 이거 파이로 결정됐던 궤도 자기 양자수 이 m은 바로 궤도 가학 운동량의 Z 성분, 그러니까 G축에 해당된 G 성분이 가질 수 있는 허용 값을 제한하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유도 과정은 하진 않고 경계 조건을 통해서 이제 도출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G성분으로 가질 수 있는 궤도 가학 운동량은 어떻게 제한되냐? 바로 ml 곱하기 요 하바 이렇게 제한된다는 거예요. 요거 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전 챕터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여기서 궤도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마이너스 L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플러스 L까지 이렇게 2L 플러스 1 한 개의 이렇게 이 개수의 양자화된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이야기가 조금 수월할 겁니다. 외부 자기장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에너지가 그 주 양자수로 이렇게 결정이 돼요. 아까 말했죠. 주 양자수 n이 바로 그 원자의 에너지를 결정한다 그랬죠. 근데 외부 자기장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혹시 이 뒤에 다시 나오고 싶은데 자기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뮤 도트 b로 만들어졌다는 거 우리 그 고전역학 공부할 때 배웠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여기서 주 양자수에 의한 에너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외부 자기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 모멘트에 따라서 이러한 자기 에너지가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그 에너지의 준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는 요게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그걸 우리가 공간 양자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외부 자기장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가학 운동량의 가능한 방향의 양자화. 이 가학 운동량이 특정한 방향만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궤도 양자수가 L이 0이면 이런 가학 운동량의 크기도 0이라고 했어요. 요거 공식 가학 운동량은 루트 L 곱하기 L 플러스 1의 하바. 요거 암기합니다. 0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궤도 양자수가 0이면 우리 궤도 자기 양자수도 0이 되죠. 그러면 조금 전에 공식 요거 있죠. 요 궤도 자기 양자수가 0이면 바로 G축에 해당되는 가구 농량도 0이에요. 그렇죠. 뭐 전체 가구 농량이 애초에 0이니까 뭐 G축에 해당되는 값도 0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궤도 양자수가 1이면 가구 농량의 크기는 여기 L에다가 1을 대입하면 루트 2 하바가 되죠. 크기가 루트 2 하바가 돼요. 그러면 여기 그 궤도 양자수가 1이니까 궤도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1도 되고 0도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한 양자수가 되니까 즉 G축에 해당된 G축의 크기 그러니까 G축으로 사형시킨 G축의 그 가구 농량 크기는 마이너스 하바 그리고 0 하바 이렇게 세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바로 궤도 양자수가 2인 경우에요. 궤도 양자수가 이면 이 궤도 양자수에 의해서 가학 운동량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가학 운동량의 크기는 이제 루트 6 하바 이 2를 대입하면 되죠. 이것도 루트 6 하바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궤도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총 5가지 이렇게 그 양자 상태가 가능하다. 즉 G축에 해당되는 가구 농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2 하바부터 플러스 2 하바까지 또 5가지가 가능합니다. 이걸 왼쪽 밑에 그림을 한번 보면 바로 L이 2인 상태 가구 농량의 크기는 루트 6 하바입니다. 그거 여기 초록색 그 화살표 중에 좀 진한 거 있죠? 이 바로 이 길이는 다 루트 6 하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가학 운동량의 방향은 외부 자기장 B에 대해서 평행 또는 반평행으로는 정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이 가학 운동량의 방향은 서로 나란할 수가 없어. 왜냐면 가학 운동량의
그 G축의 최대값은 우리가 ml 하바로 결정되는데 요 ml 하바는 요 l의 크기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l의 크기는 루트 l의 l 플러스 1 하바라 그랬죠. 근데 이 최대값에서 이 ml 요거는 최대가 l이거든요. 그러니까 l 하바는 루트 l 곱하기 l 플러스 1 하바보다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G축의 최대값이 알겠죠? LZ의 최대값이 L보다 작으니까 요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L이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Z축 방향이 요거랑 거의 같다는 이야기니까 반평행도 안 되겠죠. 그리고 서로 이러한 가구 농량의 방향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수직의 방향은 허용됩니다. 수직인 게 지금 요렇게 이게 외부 자기장의 윗방향이니까 거기 수직인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 되는데 요 방향 가능해. 왜냐면 그러면 수직이게 되면 G축 방향의 가구 농량이 0이 되잖아요. 요거 G축 방향 가구 농량이 0은 허용되는 상태니까 그래서 요거 허용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그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크기가 이렇게 루트 6 하바인데 허용되는 그 궤도 자기 양자수가 이렇게 불연속적인 값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G축으로 가질 수 있는 가구 농량 값도 이렇게 양자화된 값만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제 나타낸 건데요. 그 전자가 저도 말을 하면서 이해가 좀 덜 되긴 하지만 회전은 하진 않지만 가학 운동량 값은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조금 쉽게 이제 보호 이론을 살짝만 이제 가져온다면 회전한다고 잠깐만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여기서 그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한 이쪽 방향으로 가학 운동량 값을 갖는다라는 건 이쪽 방향과 이렇게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원 궤도로 전자가 회전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물론 여기서는 이 회전 방향 이 반대 방향이 돼야 되죠. 그래야 이제 오른손으로 감아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이 가구 농용 방향인데 여기서는 또 전화가 음전하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전자가 이렇게 지금 그림 나타내고 있는 이렇게 전자가 회전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전자가 회전하는 방향이 모든 방향으로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양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초록색이 이번에는 이렇게 또 양자가 되어 있는 이렇게 또 허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는 또 그쪽으로 다시 또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또 전자가 회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G가 0이라는 이 축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또 수직인 방향으로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구 농량의 방향이 양자화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은 그래도 받아들이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구 농량의 방향과 여기서 이제 G축에 해당되는 방향이 이 사이값 그걸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이 세타도 모든 세타가 다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세타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특정한 세타의 이 값은 어떻게 되냐? 바로 코사인 세타는 L분의 LG가 되니까 말 그대로 그 각각의 정의를 대입하면 여기 이제 하바가 원래 있는데 소거된 거죠. 하바에 소거돼서 남는 값은 이렇게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결정된다 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지면 이런 거 활용해서 좀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했던 이야기인데 만약 원자가 여기서 수소 원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원자도 가능하고 만약에 외부 자기장 여기서 외부 자기장에 놓여 있다면 본래 주 양자수 n에 의한 에너지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까지 더해야 전체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기 모멘트의 방향이 양자화되어 있으니까 계열 전체 에너지는 요 ml 바로 궤도 자기 양자수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바로 요거는 L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고 요 L은 L에 L 플러스 1 하바라고 했는데 요 L 값에 따라서 ml이 값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물론 좀 복잡한 것도 있는데 가장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면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그때는 L이 0인 상태와 L이 1인 상태를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들뜬 상태에서 그 좀 안정된 상태로 전이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F0라고 한번 봅시다. 그때 스펙트럼 선은 이게 한 개의 선으로 드러나겠죠. 이게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스펙트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밑에 건 예를 들면 주양자수 n은 1, 위에 건 주양자수 n이 2인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바로 n이 2인 상태 중에서도 l이 1인 상태 같은 경우는 l이 1이라는 거 궤도 양자수 1이면 이렇게 궤도 자기 양자수는 1도 있고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요 L, G, 요 그 직각 그 G축의 방향에 대한 그 가구능의 크기가 ml 하바니까 이것도 하바 0, 마이너스 하바라는 이 세 가지 값으로 양자화된 이 세 가지 상태가 가능하죠. 즉 이 축에 의한 요거 C축에 해당되는 가구 농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바로 그 자기 모멘트가 만들어지고 자기 모멘트에 의한 자기 포텐셜 에너지도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면 이렇게 바닥 상태, 이 바닥 상태는 L이 0이니까 ML은 0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바닥 상태 이거는 나눠지는 게 없어요. 어차피 ML은 0밖에 안 되니까 이건 나눠지는 게 없는데 위에 거는 ML이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나눠진다. 그러면 이때는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그 선 스펙트럼이 선이 하나인데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간격은 이 간격은 되게 좁습니다. 엄청 넓게 그려졌지만 매우 간격이 좁지만 이렇게 세 개의 선으로 분리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건 보어 이론으로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양자 이론으로는 즉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한 양자역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이 현상을 우리는 제만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제만 효과라는 단어는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만 효과란 본래 본디 요 한 개의 선 스펙트럼이었는데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세 개의 선 스펙트럼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제만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있냐면 태양 표면에는 수소 원자로 가득 차 있죠. 그 수소 원자로부터 이제 그 빛이 방출되는데 그 방출되는 빛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되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한 개 같은데 세 개로 분리된다는 건 태양 표면에 수소 원자가 있는 공간에 바로 자기장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분리되는 선과 선 사이의 이 간격을 보면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겠다. 그러니까 즉 태양 표면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러한 제만 효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스핀 자기 양자수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마 사실 화학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지금까지 했던 세 개의 양자수, 바로 주양자수 N, 그리고 궤도 양자수 L, 그리고 궤도 자기 양자수 요 ML 같은 경우는 슈레딩거 방정식 해를 구할 때 경계 조건을 적용해서 얻었다고 했습니다. 공간상에 세 가지 좌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양자수도 세 개가 나왔던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자스핀 또는 전자스핀 양자수라고 하는 이건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건 아니에요. 이게 앞에 그 예제 문제가 있긴 한데 잠깐 생략하고 주양자수 n이 2일 때 양자 상태는 총 4가지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런 그 궤도 양자수가 0일 때 궤도 자기 양자수가 0인 요거 하나, 그리고 궤도 양자수가 1일 때는 이렇게 궤도 자기 양자수가 총 3가지, 그래서 총 합하면 4가지의 양자 상태가 가능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n이 2일 때 화학에서 보통 첫 번째 들뜬 상태죠. 수소의 첫 번째 들뜬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양자 상태는 총 8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양자수로는 총 4가지가 가능한데 실제로는 8가지예요. 이러한 8가지를 설명하는 건 무엇으로 설명하냐? 바로 네 번째 양자수인 스핀 자기 양자수로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 전자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한 양자 그 역학에서는 사실 바로 드러나지 않았던, 공식에서는 바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핀 자기 양자수는 여기 m을 쓰는데 첨자로 s, 스핀의 첨자를 따서 ms 이렇게 써서 우리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총 우리가 어떤 원자의 양자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양자수의 가지수가 총 4가지다. 그 중에서 처음에 앞에 3가지는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공간상의 좌표 세 가지 좌표를 통해서 세 개를 얻을 수 있고, 마지막 하나는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 해서 전자의 특성으로 또 이렇게 양자 상태가 또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처음에 왜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트륨 있죠. 이제 금속 나트륨의 방출 스펙트럼을 보면 원래는 진짜 한 개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정말 한 개의 선이 사실은 엄청나게 가까운 이중선임을 관측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중선 이거는 기존에 알고 있던 양자수 세 가지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중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스핀 자기 양자수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새로운 양자수, 즉 요 MS로 쓰는 스핀 자기 양자수는 전자가 자체 축을 회전하는, 그러니까 사실 스핀이라는 것 자체가 회전을 의미하죠. 우리가 뭐 어떤 물체를 뭐 팽이가 스핀, 뭐 팽이를 스핀식 뭐 이렇게 스핀이라는 단어가 사실 회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걸로 우리가 거기서 따서 단어를 만든 거죠. 근데 보면 이것도 앞에서 그 궤도 가속 운동량과 비슷한데, 양자 이론에서는 전자가 이러한 어떤 궤도를 가지고 회전하는 건 아니지만 고유한 가학 운동량을 갖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전자도 전자 스스로 이렇게 마치 자전처럼 회전하는 건 아니지만 전자 자체의 고유한 가학 운동량을, 어떤 고유한 가학 운동량을 가져요. 근데 아까 똑같은 이제 또 되풀이인데, 가학 운동량 하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는 고전역학에서 배웠던 회전하는 게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전자가 스스로 회전한다라는 이미지를 좀 떠올릴 수 있는데, 실제로 회전하진 않아. 근데 회전하는 건 아닌데 고유한 가학 운동량을 갖는다라는 거, 그렇게 조금 이해하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 스핀은 아마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업 스핀과 다운 스핀 이렇게 두 가지만 이제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스핀의 두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스핀이 업이냐 다운이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살짝 조금은 달라져. 이 조금 달라지고, 이로 인해서 바로 이중선, 그러니까 금속 나트륨의 실제로 한 선인 줄 알았더만 정말 가까운 이중선이 관측되는 이유가 전자 이렇게 스핀 상태가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달라진다라는 걸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정도 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현대물리니까. 슈테른이라는 사람과 게르라흐라는 사람은 공간 양자화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그 궤도 가구 농량 있죠. 궤도 가구 농량이 실제로 양자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외부 자기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여기서 오븐으로부터 이제 은원자 빔, 여기서 이제 은원자 빔을 이렇게 발사시켜요. 그리고 자극면의 모양이 균일하지 않은 자기장,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장은 불균일한 자기장을 만들게 돼. 그러면 이 원자의 빔은 바로 이러한 자기장에 의해서 둘로 분리되게 됩니다. 과정을 보면 은원자 빔을 불균일한 자기장 영역으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외부 자기장이 있는 거죠. 이러한 이 불균형 자기장이 이제 외부 자기장이 되는 거죠. 이 외부 자기장과 원자의 자기 모멘트 사이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토크도 만들어져. 물론 여기서 말하는 토크는 고전적인 개념을 이용하는 거니까 여기 내용과 다시 바로 맞닿아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원자빔은 편향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꺾인다는 이야기예요. 고전적으로는 이러한 그 자기 모멘트 값이 모든 방향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했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스크린의 무늬는 이렇게 편향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조금 편향되는 것, 좀 많이 편향되는 것, 또 더 많이 편향되는 것, 이렇게 연속적으로 다 가능하다. 왜냐하면 뮤가 모든 값이 다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가운데가 가득 차는 이런 식으로 무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 실험에서 관측된 무늬는 이렇게 두 가지로만, 이렇게 두 개의 불연속적인 성분으로만 분리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즉 공간 양자화가 어쨌든 뭐 정량적으로 왜 두 개냐까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그 원자의 에너지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걸 뭐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이 이유가,
그 원자의 자기 모멘트가 궤도 과학 운동량에 의한 것으로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 실험의 결과 두 개로 나눠진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 궤도 과학 운동량의 G축의 그 크기는 여기 궤도 자기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이거를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그 G축의 자기 모멘트의 그 가능한 개수는 2L 플러스 1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L은 이게 0부터 1, 2, 3이니까 이게 무조건 이 2L 플러스 1은 항상 홀수가 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은원자 빔은 실제로 홀수계가 아니라 짝수계, 즉 두 가지 통이니까 짝수죠. 짝수로 분리되었으니까 이 실험 결과가 뭔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3개면 3개, 뭐 5개면 5개 이렇게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나눠진다고 그 궤도 가구 운동량에 의해서 이렇게 양자화가 총 에너지가 양자가 됐을 거라고 가정할 것 같으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1927년 약 이제 6년 뒤입니다. 6년 뒤에 핍스와 테일러라는 이번엔 그 은이 아니라 은원자 빔이 아니라 수소원자 빔을 이용해서 똑같이 슈테른과 게를라의 이 실험을, 그러니까 외부 불균이나 자기장에 빔을 쏘는 실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소는 기본적으로 보통 바닥 상태인데 바닥 상태는 이런 궤도 양자수가 0이니까 궤도 자기 양자수도 0이에요. 그 말은 그 자기 모멘트도 0이죠. 자기 모멘트가 0이니까 빔은 휘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 실험 결과는 똑같이 또 두 개의 성분으로 분리된다는 걸 실험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그 무늬가 두 가지로 이렇게 편향되었다. 이거는 원자의 자기 모멘트, 그러니까 궤도 과학 운동량이죠. 궤도 과학 운동량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된다라고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호우트 스미트라는 사람과 윌리엄 베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제안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제안 처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자라는 건 궤도 과학 운동량 L 말고도 다른 고유한 또 과학 운동량인 스핀이라고 하는 이 대문자 S도 갖고 있다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로 슈테른 실험의 결과를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즉 전자의 전체 과학 운동량은 궤도 성분과 스핀 성분을 이렇게 합한 걸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그 행성 모형으로 그 보어의 이론으로 잠깐 좀 이해를 좀 돕자면 궤도 성분은 전자가 지구의 공전처럼 태양 주위를 이렇게 회전하는 과학 운동량을 말하는 거고, 스핀 여기 성분은 마치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스스로 이게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그런 자전과 이게 그 대응시켜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긴 합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1929년 디렉, 아마 이분도 들어봤을 때 디렉이라는 이분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은 전자 스핀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증명을 했어요. 바로 그 스핀이란 입자의 고유한 특성, 그러니까 고유한 특성 중에 이제 질량도 있고 전하, 뭐 전하의 량, 전하의 부호 이것도 입자의 고유한 특성이죠. 이 스핀이라는 것도 고유한 특성이고 주위 환경과 독립적이야. 그러니까 외부에 자기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항상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스핀은 변하지 않는 이러한 고유한 특성으로서 기본 성질이다라는 걸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의 스핀, 여기서 이제 엄밀히 보면 이제 스핀 가구 농량인데 스핀 가구 농량은 그냥 가구 농량 그 생략해서 스핀이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 전자 스핀은 양자수 S로 설명할 수 있고 그 S는 스핀은 그러니까 요 2분의 1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공부 좀 하겠지만 그 스핀은 입자의 고유한 특성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광자의 스핀은 1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광자의 가학 운동량은 1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자마다 고유한 스핀이 있는데 전자의 스핀은 2분의 1이다. 그런 거. 사실 양자역학이니까 이제 좀 처음 듣는 사람도 분명 있고 좀 생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조금 특정 부분 좀 암기를 하거나 좀 받아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핀 자체도 스스로의 가학 운동량 형태이기 때문에 궤도 가학 운동량, 바지 L은 루트 궤도 양자수 L 곱하기 L 플러스 1의 하바와 똑같은 양자 규칙에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자의 스핀 성분, 이 스핀 가학 운동량, 전자의 스핀은
루트 S 곱하기 S 플러스 1의 합인데 요 S 전자 스핀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전자 스핀 가구 농량의 크기는 2분의 루트 3 하바로 딱 고정되어 있죠.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딱 전자는 이렇게 가구 농량 값이 딱 가져진다. 그 크기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핀 벡터, 이 벡터는 방향이 이제 있는데 그 방향은 딱 두 개의 방향만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의해서 지축의 크기는 바로 아까 제일 마지막에 했던 스핀 자기 양자수 곱하기 합인데 여기서 스핀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이것도 딱 이렇게만 딱 결정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로 딱 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축의 그 스핀의 크기도 이렇게 딱 양자화되어 있죠. 오른쪽 그림 보면 스핀은 업 상태와 다운 상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스핀이 예를 들어서 업 상태다. 이게 지축에 대해서 지축 방향을 좀 향하면 이게 스핀 업 상태, 지축과 반대 방향 향하면 다운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핀 방향과 그 스핀에 의한 이런 그 모멘트, 자기 모멘트의 방향은 서로 반대죠. 왜냐하면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스핀의 자기 모멘트 방향은 S 스핀 방향과 반대고, 그리고 그 크기는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딱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딱 고정되어 있고, 크기 딱 고정되어 있는데 방향은 딱 두 가지만 가능하다. 바로 플러스 2분의 1 하바와 마이너스 2분의 1 하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외부 자기장이 없어도 실제로 이렇게 이중선으로 이제 그 평행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왜 그 나트륨 금속의 이중선 이야기할 때 스핀으로 설명했는데 이거는 누가 외부 자기장이 되느냐? 바로 궤도 가학 운동량 있지 않습니까? 전자의 궤도 가학 운동량 L에 의해서 바로 그 자기장에 의한 요거 그러니까 고전적인 값이 계속 좀 나오긴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이너스 아까 뮤 도트 B라고 했죠. 요 B가 궤도 가학 운동량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 값은 항상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성분에 의해서 슈테른 게를라흐 실험이라든지 이분은 이제 은으로 실험했던 거고 핍스 테일러 실험은 이제 이거 수소로 실험했죠. 어떤 하든 빔이 두 개의 성분으로 분리되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이걸로 이제 설명한다는 거죠. 지금도. 그리고 전자의 스핀 자기 모멘트는 요 값을 가져요. 요거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유도하진 않는데 이것도 우리가 배우진 않습니다. 유도하는 건 이것도 사실 관계식은 알아야 돼. 아까 말했지만 방향은 서로 반대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스핀의 이 그 가구 능력의 크기가 아까 2분의 루트 3 하바라고 했었으니까 그거 이제 대입하고 그 중에서 이제 지축에 해당되는 것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n분의 2 하바가만 갖는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알겠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그러면 이 실험은 궤도 가구 농량 L이 아니라 스핀 가구 농량에 의해서 두 가지 성분으로 편향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누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 슈테른 게를라의 실험의 의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결과가 두 가지 의의가 있는데 하나는 공간 양자화라는 그 개념.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달라진다. 근데 그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걸 입증했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스핀 가구 운동량이라고 하는 US 보통 스핀이라고 하는 이 스핀의 존재를 이렇게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소 원자는 자기장 내에서 이제 스핀이 플러스 2분의 1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분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원래 변형되지 않은 것의 기준으로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변형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은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가 총 47개인데 중성은은 그 중에서 46개는 각각 짝진 스핀을 갖는다. 그러니까 업 스핀과 다운 스핀 이게 짝이 지어지고 완벽하게 버금 껍질을 이렇게 딱 채우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 가구 농량은 원자의 가구 농량, 여기서 원자의 가구 농량은 궤도 가구 농량 말하는데 궤도 가구 농량과 스핀 가구 운동량
합이 0이 된다는 거예요. 46개를 합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전체 가구 농량을 결정하는 건 누구냐? 바로 47번째에 있는 전자는 OS 버금 껍질에 있게 되는데, OS의 이 S 상태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 궤도 양자수가 0인 상태니까 G축에 해당되는 가구 농량은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MS 스핀 가구 농량은 스핀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로 두 가지 값을 갖죠. 그래서 마치 수소 원자와 똑같이 이렇게 두 개 위에 하나 밑에 하나로 이렇게 편향된 이렇게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 밑에 보면 이제 주양자수 n이 2인 이제 수소 원자 아까 총 4가지가 아니라 8가지의 상태로 나눌 수 있다, 양자수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왜냐면 주양자수 n이 2면 궤도 양자수는 0과 1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궤도 양자수가 0일 때는 궤도 자기 양자수는 0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전에 배웠던 건 사실 요거 자체가 하나의 상태로 끝이 났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스핀 자기 양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로 업스핀과 이게 업스핀, 이게 다운스핀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그리고 보면 이제 상대수가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양자수 2인데 여기서 그 궤도 양자수가 1일 때는 그 궤도 자기 양자수가 1 그리고 0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원래 전체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였는데 그 각각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씩 이렇게 스핀 자기 양자수로 나눠지다 보니까 4 곱하기 2 해서 총 8가지의 상태가 가능하다.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서는 전자가 최대 8개까지 채워진다라는 것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요 MS 이게 바로 스핀 자기 양자수가 두 가지 값이기 때문에 총 8가지의 양자 상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그 스핀 자기 양자수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리고 다른 궤도 양자수와 궤도 자기 양자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주 양자수라고 하는 얘는 주 양자수는 그 수소 원자의 에너지를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면 쉽죠. 그리고 궤도 양자수는 바로 궤도 가학 운동량의 크기를 결정하는 양자수다 라는 거. 그리고 ml은 궤도 가학 운동량의 방향이 어떻게 양자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에 대한 정보고, 마지막으로 스핀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서 이제 스핀의 방향인데 이건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업스핀과 다운스핀으로만 구분된다. 그리고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상관없이 스핀은 항상 이제 존재하고, 그래서 이중선이 드러난다 그랬고요. 자세히 보면 이런 궤도 가학 운동량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이제 0인 경우는 이제 예외를 해야 되겠죠. 0이 아닌 상태에서는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는 이제 그 양자 상태가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개의 상태로 나눠지는 제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어요.